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다시 할게요. Stars in a magic field, we let it all out, we're well concealed. And every moment when I'm with you, it's a blessing, no more stressing. So if you want to.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번 주에 오키나와에 좀 이른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갔다 와서 지금 정신없이 어저께 코바 전시회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대표님이랑 그 미팅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유튜브 업로드를 제가 조금 늦게 하게 되었어요. 코바 갔다 온 그 브이로그 및 정보 관련된 것도 좀 곧 있으면 작업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오키나와 가서 뭐 찍은 영상이라든지 관련된 팁 같은 거 유튜브 재료도 찍어 오긴 했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먼저 여행을 갔을 때 제가 가지고 다니는 최소한의 장비, 그 중에서도 렌즈 2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을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작년 10월에 그리고 호주 이런 데 다녀왔을 때 길게 갔는데 장비를 이렇게 들고 갔어요. 조그마한 미러리스 하나에 단렌즈 2개만 들고 갔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렌즈는 관광 렌즈예요. 관광 렌즈는 뭐 이렇게 풀프레임에서 23mm나 아니면 16mm나 캐논 같은 경우 뭐 모든 이제 카메라 회사들이 비슷한데 1635의 관광 렌즈 하나와 그리고 50mm 화각대 단렌즈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관광 렌즈는 어디에 쓰냐면요, 낮에 줌 렌즈잖아요. 조리개가 2.8인데 낮에 쓰든 밤에 쓰든 실내에 쓰든 장소가 좁을 경우, 실내에서 장소가 좁을 경우 써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밖에 나가서 풍경을 찍을 때 광각으로 찍기 위해서 광각 단렌즈를 준비하고 갔습니다.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로 파일이 지원이 되는 최소한 크롭 바디의 카메라를 준비해서 갔고요. 핸드폰만이 가지고도 찍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이나 사진을 좀 더 좋은 퀄리티로 가지고 싶으시면요, 로 파일이 지원되는 센서 사이즈가 핸드폰보다는 큰 최소한 RX100 정도 되는 똑딱이 카메라로 들고 가셔가지고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보정을 안 하실 거면 핸드폰 사진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보정할 염두에 두시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광각은 좁은 실내 그리고 밖의 풍경 등을 담을 때, 넓게 담을 때 필요한 렌즈입니다. 조리개가 낮으면 좋긴 한데요, 그런데 뭐 2.8일 경우에 풀프레임 사이즈의 렌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가볍게 가지고 가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처럼 소니 같은 미러리스에 16mm 2.8을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하죠, 그쵸? 굉장히 컴팩트하고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 옛날 구형 렌즈여가지고요,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 그런데 다 찍을 수 있어요. 다 찍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쓰는 게 바로 저 같은 경우는 소니와 함께 가지고 가는 게 최대한 가볍게 갈 때요. 물론 이번 오키나와 여행 때는 풀프레임 바디 6D를 가져갔고 1635와 50mm 아트 5시기를 갖고 가는데요. 만약에 이제 다른 여행 갈 때 가볍게 갈 경우에는 이거 추천드려요. 35mm 1.8 렌즈입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1.8이라서 조리개가 넓게 열려서 심도 표현, 그러니까 배경 흐림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실내 어두운 곳에서 인물 촬영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가지 뒤를 확 날려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있으면 보통 여행 가면 저희가 인물을
찍거나 아니 인물과 배경을 섞어서 찍거나 배경만 찍거나 이게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서 뭐 호주나 일본이나 갔을 때 방콕 갔을 때도 이렇게만 들고 갔거든요. 이렇게만 들고 가서 영상과 사진을 전부 다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여행 가는데 막 이것저것 장비 다 챙겨가고 이러면은 무겁고, 그리고 여행 다니고 막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환경이면 막 땀나고 무겁고 도난의 염려도 있고, 여행이 아니게 되고 일이 돼 버리니까요. 여행 가셔서 촬영을 하실 때, 사진을 찍거나 여행을 하실 때 최소한의 장비는 제가 추천드리는 바로는 요 두 개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저는 이것도 괜찮다 그러면은 줌렌즈 하나, 표준 줌렌즈 2470 가져갈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제가 망원을 한번 들고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고 갔다 너무 무거워서 그냥 바로 포기했습니다. 바로 포기하고, 사진도 건졌다고 생각한 사진도 별로 생각보다 마음에 들진 않고요. 하지만 만약에 일로 갔을 경우에는 들고 가야겠죠. 이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망원 렌즈는 최대한 그쵸, 안 들고 가면 좋겠죠. 액션캠 같은 경우는 이제 샷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좋은 점은 뭐냐면, 만약에 물놀이 가실 경우에 물놀이에서 수중이나 이런 거 촬영하실 경우 방수가 되는 액션캠을 가지고 가시면은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액션캠만 가지고 가서 촬영하시고 영상도 찍을 수도 있긴 한데, 아쉬운 점은 이제 심도 표현이라는 거죠. 심도 표현이 되고 싶은 좀 고퀄리티 아니면 좀 때깔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영상을 찍고 싶으시면은 제가 볼 때는 미러리스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러리스 더하기 단렌즈요. 하드죠. 하드하고 실은 맥북이를 들고 다녀요. 왜 그렇게 들고 다니냐면, 물론 카드를 여러 가지 들고, 그러니까 SD 카드를 많이 들고 다니면 용량이 해결되고 부피도 작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가서 현지 느꼈던 그 기분을 만끽하며 바로바로 보정을 하는 스타일이고, 영상도 편집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외장하드에 백업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SD카드에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뻑이 나서, 그러니까 에러가 생겨가지고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컷 여행까지 가서 찍었는데 백업본이 없으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복원하는데도 다 되지도 않을 수도 있을 뿐더러 동시에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든지 뭔가 백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서 갈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번에 오키나와에 갈 때는 리서치를 좀 했습니다. 드론을 날릴 수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북부 쪽에 올라가면 날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드론 매빅 프로 요정도 크기예요. 제 얼굴 사이즈만하게 되게 조그만하죠. 네, 이거를 들고 가서 찍었습니다. 만약에 드론이 있다면은 이제 영상이나 사진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아깝잖아요. 여행까지 가는데요. 그래서 드론을 챙겨갔고요. 그렇다고 막 드론을 막 엄청나게 날리고 왔냐 그러지도 않아요. 딱 두 번째 날 딱 배터리 2개 사용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쓸 영상은 몇 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행을 가셔서 즐기시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즐기시는 게 최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장비만 들고 가서 촬영하고 오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이제 페이를 받고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장비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건 말이 되지만, 만약에 여행을 가신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가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사진 여행으로 간다, 사진이 메인이다 그러면은 뭐 장비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만, 가족끼리 여행이다,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이다, 친구들끼리 여행이다 할 경우에는 장비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거는 저는 비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장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요. 렌즈나 뭐 카메라나 뭘 가지고 계시던 간에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최고의 장비고요. 그의 성능을 끝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찍으시면은 좋은 영상 또는 사진의 퀄리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장비 고민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어딜 간다 했을 때는 좀 들고 다니면서 찍어보시고 편집해보시고, 편집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했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우니까 다음에 개선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거를 더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 자책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은 즐겁자고 하는 일이 돼버리고 싫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찍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잘 찍고 더 업그레이드 해야지 라고 다음 걸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뭐 이것저것 제가 완성이 되는 대로 빨리빨리 업로드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빡친 게 뭐냐면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